안녕하세요. 맛있는 운동 정보를 알려드리는 근육 맛집입니다. 여러분,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피서지를 둘러보면 나보다 몸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다는 것이 새삼 느껴지는 하루인데요. 특히 앞에서 바라봤을 때 멋진 갓발을 장착한 사람들을 보면 괜시리 내 가슴팍이 시릴 정도로 굉장히 허전한 느낌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어딘가 비어있는 듯한 내 가슴, 어떻게 하면 꽉꽉 채울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운동은 바로 벤치프레스일 겁니다. 벤치프레스는 3대 운동 중 하나인 동시에 복합 다관절 운동으로서 분명 우리 가슴팍을 키워주는 운동으로 충분히 효과가 입증된 건 맞습니다만, 벤치프레스를 오지게 밀어봐도 거울 앞에서 본 나의 가슴 근육은 발달할 생각을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슴 운동의 기본인 푸시업 정자세 10개도 못하는데 어떻게 벤치프레스로 가슴을 잘 매길 수 있을까요? 예? 푸시업 10개는 개족밥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25년 헬스 구력을 가지고 있는 김종국 형님도 푸시업 정자세 20개는 만만치 않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만큼 푸시업의 효과는 엄청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푸시업보다 벤치프레스 증량 늘리기에만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 가장 최근 논문을 살펴보면 8주간 벤치프레스를 실시한 그룹과 푸시업을 실시한 그룹으로 나뉘어 비교한 실험 결과 가슴과 삼두근의 발달 정도를 비교해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푸시업만으로도 충분히 가슴 근육을 조질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자, 이제 그만 각설하고 어떻게 하면 푸시업으로 가슴 근육을 지대로 터뜨릴 수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세 푸시업으로 대흉근의 자극을 쫙쫙 잘 매기기 위해선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체크해야 할 부분은 바로 손의 위치입니다. 대충 엎드려 뻗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손의 방향이 외측 또는 내측으로 틀어진 상태로 푸시업을 진행하게 되면 하중은 가슴에 얹어지지 않고 삼두근의 자극을 빼앗기기 쉽상입니다. 손의 위치를 잡기 어려운 초보자의 경우 이와 같이 먼저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가슴 바로 옆에 위치시켜 자세를 잡아줍니다. 팔꿈치의 각도는 위에서 바라봤을 때 45도의 각도가 가슴 근육 발달에 가장 효과적입니다만, 누군가가 나를 봐주지 않는 이상 팔꿈치 각도가 45도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땐 거울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옆에서 바라봤을 때 팔꿈치 각도가 90도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레 45도 각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견갑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래로 내려갈 때는 견갑골이 잘 모이게 해서 대흉근을 최대한 늘려주고, 위로 올라갈 때는 견갑골을 서로 멀어지게 해줍니다. 이렇게 견갑이 거상되어 반복하게 된다면 승모근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꼴이 되니, 견갑골은 항상 하강 상태를 유지해주고 팔꿈치 한축이 서로 마주보게 끝까지 가슴을 쥐어짜내면 가슴 한쪽까지 자극이 제대로 꽂히게 되실 겁니다. 다만 푸시업을 진행하면서 힘이 빠져 허리가 점점점 처지는 현상이나 습관적으로 허리를 죽여놓고 시작한다면 반드시 내 몸이 일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허리가 처지면 그만큼 가동 범위가 줄어들고 허리에 부하가 쏠리므로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엉덩이를 꽉 조아 복압을 잡아주세요. 몸은 자동으로 일자가 될 것입니다. 자세가 어렵다면 영상을 찍어보거나 거울을 보면서 본인의 자세가 일자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추가적으로 푸시업의 속도에 따른 근전도 분석 논문을 보면 푸시업을 1.5초당 1회, 2.0초당 1회, 2.5초당 1회를 수행하는 세 그룹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2.5초당 1회를 수행한 그룹의 가슴 근육 활성도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1.5초당 1회를 가져간 그룹은 팔꿈치에 가해지는 하중이 135%나 상승한 것으로 보아 부상 방지 차원에서도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개수만 급급히 채운다고 사이타마 마냥 빠르게 진행하시지 말고 가슴 근육을 최대한 느끼며 천천히 수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개꿀 같은 팁만으로도 여러분의 푸시업 자세는 훨씬 좋아졌을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푸시업 강도를 차근차근 올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벤치프레스를 할 때 인클라인, 디클라인, 플랫 벤치프레스를 통해 가슴의 상중하 근육을 타겟하는 것처럼 푸시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 근육은 면적이 넓은 만큼 다양한 각도로 조져줄수록 각각 색다른 자극을 맛볼 수 있고 보다 올록볼록한 가슴의 음영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특히 디클라인 푸시업은 주동근인 윗가슴부터 시작해 보조근으로 전면 어깨, 삼두까지 깊숙이 자극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다 상체 프레임을 넓게 만드는 데 가장 효과적인 푸시업 방법입니다. 디클라인 푸시업 자세는 기본 푸시업과 동일하지만 다리가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다 보니 보다 코어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고강도 운동입니다. 심지어 고중량 벤치프레스를 주로 치는 유명 보디빌더 선수들조차 이런 방법으로 힘겹게 푸시업을 진행하곤 합니다. 교과서적인 자세는 양발을 어깨보다 높은 물체에 올리고 정수리부터 뒤꿈치까지 길게 늘려 몸통의 중립을 유지한 채로 꼬리뼈를 둥글게 말아 무릎을 펴줍니다. 귀와 어깨를 멀리하고 손바닥을 넓게 편 상태로 손의 각도를 약간 바깥으로 벌려 어깨 너비보다 넓게 위치시켜준 뒤 코로 숨을 들이쉬며 몸통이 단단히 고정된 채 손바닥으로 바닥을 당기듯 내려가줍니다. 복부에 힘을 강하게 주고 입으로 숨을 후 내뱉으며 몸 바깥쪽으로 손을 회전시키듯 바닥을 강하게 누르며 윗가슴을 쫙쫙 수축해주시면 됩니다. 푸시업도 맨날 하던 대로 똑같은 각도로만 하면 똑같은 부위만 자극을 먹습니다. 디클라인 푸시업을 루틴에 추가해준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근육뿐만 아니라 상체 프레임을 빠르게 넓히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사실 푸시업은 점진적 과부하를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근비대를 위한 푸시업은 오직 개수만 매번 늘려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푸시업만으로도 어느 정도 몸을 성장시킬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면 우리 몸이 익숙해져 푸시업만으로도 충분히 주동근을 털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몸에 중량을 얹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판을 얹어놓고 푸시업 하는 방법이 있지만 어딘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자친구를 짊어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이렇게 중량조끼나 가방에 책이나 아령을 넣고 진행한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중량 푸시업을 조질 수 있습니다. 기본 푸시업을 20개로 가볍게 진행했다면 중량 푸시업은 10개도 힘들 것입니다. 그만큼 운동 강도가 개빡세졌다는 뜻이죠. 색다른 자극을 느끼고 싶다면 밴드의 탄성을 활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헬스장의 벤치프레스 기구들은 그리워하지 않게 되면 물론이고 오히려 밴드 푸시업의 매력에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저항이 더해져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푸시업 시 나타나게 되는 치팅 자세를 철저히 잡아주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로 수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전신의 코어 및 상체 수평 프레스를 강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운동 방법입니다. 밴드를 장착한 채 푸시업 자세만 잡아도 초보자들에게는 전신에 엄청난 텐션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밴드의 텐션을 느끼면서 올라오게 되면 맨몸 푸시업보다 훨씬 강력하고 자극이 극대화됩니다. 밴드의 탄성이 익숙해졌다면 밴드의 굵기를 바꾸면서 점진적으로 저항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밴드의 탄성은 본인의 수준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니 해당 밴드의 제품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만난 운동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